Feel the rhythm in your soul. When the music starts to flow, let your body lose control.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쌤입니다. 컴퓨터 활용력 1급 필기.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 오늘 다시 한번 교재 내용을 갖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교재, 그래서 컴활 1급 필기 교재 표지는요 이렇게 지난번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목차 부분이 이렇게 조금 목차를 갖다 내용을 갖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변경된 내용 2025년도에 이제 출제용에 맞게 좀 내용을 갖다 약간 손을 봤고요. 자, 그리고 핵심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100까지 했었는데 내용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핵심 109까지로 이렇게 좀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 교재에서는 핵심 문제를 갖다 이렇게 60문제 과목별로 해가지고 또 실어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최신 기출 문제를 갖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40문제씩 이렇게 세 과목별 40문제씩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 기출 문제를 갖다 넣어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 문제를 충분히 내용과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시면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렇게 글씨체들 폰트를 갖다 좀 변경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쉽게,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되었다는 거. 지난번에 그래서 핵심 1부터 해서 7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핵심 8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8이라고 있죠. 자, 핵심 8은 폴더 옵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탐색기 실행 후에 보기에서 옵션을 한다 그랬죠. 탐색기를 갖다가 실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탐색기는 어떻게 실행을 할까요? 잠시만요. 탐색기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 누르고 2라고 이렇게 하시면요, 탐색기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 플러스 2를 갖다 눌러주시면 탐색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탐색기 이렇게, 또는 시작 메뉴 있죠. 시작 메뉴 이렇게 시작 버튼 있죠. 시작 버튼 윈도우 마크 있는데 거기 보면 노란색 아이콘에 탐색기 아이콘이 보일 건데요. 그걸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탐색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탐색기를 실행한 다음에 보기에서 옵션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폴더 옵션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탐색기를 갖다 실행을 해 볼게요. 자, 탐색기 실행된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탐색기가 실행이 됐죠. 여기 보기라는 메뉴 보이시죠? 오른쪽 끝에 가면 옵션이 있고 폴더 검색 옵션. 자, 이 부분 클릭하시면 폴더 옵션이라고 창이 뜹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윈도우는요 실행시켜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갖다가 외운다는 거에 참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요 이게 눈에 금방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폴더 옵션 창 나오고 일반 보기 검색 탭 3개가 있고요. 시험에서는 주로 이 2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탭, 보기 탭. 자, 그래서 일반 탭에서는 폴더 찾아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우리 창이 이렇게 열리면요 하나의 창에서 같은 창에서 계속 열겠느냐 그걸 지정하는 거. 새 창에서 폴더 열기를 선택하시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열겠느냐 이런 걸 갖다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항목을 다음과 같이 클릭이라고 나와 있죠. 한 번 클릭해서 열기, 2번 클릭으로 열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폴더를 열 때 더블 클릭하죠. 2번 눌러서 여는데 이거 갖다가 한 번 클릭해서 열 수도 있게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클릭, 2번 클릭을 일반 탭에서 할 수 있구나.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요 최근에 사용했던 파일들이나 폴더를 표시한다. 이런 부분들도 어디에서요? 일반 탭에서 설정을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탭을 가볼게요. 보기 탭은요 보는 거와 관련된 설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선은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보는 거와 보이는 거와 관련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뭐 나왔던 것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권장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자,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보호된 파일, 운영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파일들을 실수로 누가 지워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숨기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 또는 숨기 파일 표시. 자, 그래서 숨기 파일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 표시 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숨겨져 있는 파일 또는 내가 어떤 숨긴 파일들을 갖다가 안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이렇게 보는 거와 관련된 그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렇게 그리고 파일 확장명 숨기기라고 이렇게 돼 있죠. 파일 확장명 숨기기 알려진 파일의 확장명을 갖다가 숨기겠다. 여러분들 파일들 보시면 확장자라고 있죠. 자, 이거 체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파일의 확장명 문서 가보시면 이렇게 HWP라고 뭐 이런 것들 붙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HW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죠? 확장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확장자를 갖다가 문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장자를 숨기겠냐 안 숨기겠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에서 한다? 보기 탭에서.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장자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숨기기 체크하시면 적용 이렇게 확인이라고 눌렀을 때 어떻게 된다? 보이죠? 확장자를 숨기는 거. 그래서 보기 탭에서 파일의 확장자도 이렇게 감추거나 표시할 수 있구나. 근데 이거 숨기지 않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적용이라고 눌러주죠. 그러면 다시 확장자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자, 확인 단추 눌러서 나올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적용이 잠깐만요. 제가 체크 안 됐나요? 체크를 해제하는데 체크를 갖다 풀어줘야죠. 이거 풀어줘야 하는데 제가 그걸 안 했네요. 자, 이제 확장자가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확장자를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보는 거와 관련된 이런 설정을 보기 탭에서 한다라고. 보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체크한 부분들 한번 봐두시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폴더에 적용하면요 그 폴더 안에 있는 하위 폴더들이 있죠. 거기에 모두 이 형식을 보기 형식을 지정을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보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검색 탭에 보시면 뭐 이렇게 검색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 색인되지 않는 위치 검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하고 보기 탭 이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폴더 옵션에서 파일이나 폴더의 보기 형식 검색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요. 폴더 옵션에서 그죠? 일반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창에서 새 창에서 실행할 때 폴더 열겠느냐 이런 것들이요. 보기에서는 메뉴 모음 항상 표시할 거냐 이렇게 표시 여부 지정한다. 숨기 파일에 그 폴더 여부 파일이나 폴더를 갖다가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이요. 파일의 확장자 표시 여부 그죠? 이렇게 보는 거와 관련된 것들 파일이나 폴더 항목에 정보를 표시하는 설명의 표시 여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표시 여부를 갖다가 보는 거와 관련돼. 그리고 검색에서는 색인 설정의 검색에 대한 방법을 동일하게 다르게 지정할지 이 검색과 관련된 방법들을 이렇게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캡처를 제가 해놨고요. 이렇게 내용들 아까 열어서 한번 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3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폴더 옵션에 있는데 이 폴더 옵션에 대한 내용들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한 번씩 봐두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심 9번 휴지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지통. 우리 휴지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죠. 집에서도 휴지통을 사용하고요. 그죠? 컴퓨터에서도 휴지통이 있다. 휴지통은 뭐다?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를 갖다 뭐라 그런다? 휴지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휴지통이 이러한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리고 휴지통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러분들
속성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등록 정보에서 휴지통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휴지통의 크기도 여러분들 어떻다 여러분들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제가 한번 휴지통을 갖다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휴지통이 있죠. 휴지통에 여러분들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이라고 있죠. 속성.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휴지통 속성이라고 창이 뜨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크기를 갖다 사용자 지정 최대 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그 크기를 갖다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속성창에 보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이거 체크하시면 어떻게 된다?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다 이렇게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삭제할 때 우리 나오죠? 뭐가 나오죠? 삭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그런 거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체크해야지 이렇게 창이 나오겠죠. 삭제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 있구나. 알겠죠? 이 부분. 자, 그리고 보시면요 여러분들 휴지통 바로가기에서 이렇게 두 번째 내용. 세 번째는요 휴지통의 하드디스크는 기본 10% 크기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 내가 예를 들어서 100기가다 그러면 얼마요? 10% 10기가를 갖다가 기본 용량으로 휴지통 크기를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각 드라이브마다 별도 설정 가능하다. 휴지통의 크기는요 각 드라이브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따로따로 설정 가능하다. 우리 방마다 여러분들 어때요? 방마다 휴지통을 따로따로 넣을 수 있죠.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용량을 초과하면요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순차적으로 어떻게 된다? 삭제된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말을 갖다 잘 이해를 하셔야죠. 용량이 꽉 차다. 휴지통이 꽉 찬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없앤다는 얘기. 그리고 새로 삭제된 게 들어가겠죠. 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자, 보세요.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 도스 모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윈도우 이외의 다른 디스크나 저장 장치에서는 어떻게 된다? 삭제하면 윈도우에 저장이 된다 안 된다?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 지금 이런 플로피 디스크를 쓰지 않고 있죠. USB 메모리, 도스 있죠. 도스 모드,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 삭제한 경우 당연히 휴지통에 보관이 안 된다. 그래서 휴지통에 보관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갖다 이렇게 봐두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휴지통이 보관이 안 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또한 Shift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한 경우도 보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Shift 키 누르고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잖아요. 그럼 보관이 안 되고, 또 세 번째로는요 휴지통 비우기를 한 경우, 내가 휴지통을 비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휴지통 버린 거니까 당연히 보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죠. 휴지통 속성에서야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 바로 제거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삭제가 된다. 그래서 휴지통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윈도우에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휴지통이니까 이 문제도 과년부터 계속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메모장 나와 있죠. 자, 메모장. 여러분들 메모장을 뭐 안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메모장이 그래도 시험 문제에는 잘 나옵니다. 자, 메모장이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윈도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메모장의 활용도가 또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대한 부분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메모장 내용 보겠습니다. 메모장은요, 기본 확장자가 txt, 메모장에서 저장하면 뭘로 저장이 된다고요? .txt로 파일의 확장자죠. 이렇게 저장이 된다. ASCII 코드 형식의, ASCII 코드라고 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자, 이 미국에서 만든 코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가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죠. 한글은 아니고 영어나 숫자 또는 기호 등을 갖다 표시할 때 이 ASCII라는 코드를 갖다 사용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ASCII 코드 형식으로 문자를 작성하고 저장을 한다. 기본적으로 요 내용. 서식이 있는 문서의 편집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메모장에서는 여러분들 서식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를 꾸미는 거죠. 예쁘게 글씨를 갖다 효과를 주고 이런 것들. 그렇게 효과 주고 그러한 꾸미는 차트를 삽입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메모장은 간단하게 글씨만 쓰고 여러분들이 글씨 크기라든지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모장 보시면 서식, 글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굵게라든지 크기라든지 글꼴만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효과 같은 거 뭐 그림자 효과다 뭐 이렇게 뒤에 배경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식에는 문서의 편집이 불가능하다. 알겠죠? 그림 파일이나 차트 OLE 관련 개체 삽입은 불가능하다. 자, OLE라는 기능이 나왔는데요. OLE가 뭐냐? 오브젝트 링크 엠버디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체 연결 삽입 기능이라고 그러거든요. 윈도우에서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교환을 서로 데이터에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삽입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뭐다 여러분들? 바로 OL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갖다 삽입할 수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삽입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OLE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만든 차트가 있어요. 내가 엑셀에서 차트를 만드는데 그 차트를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있죠. 파워포인트에서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OLE예요. 알겠죠?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OLE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메모장에서는 그렇게 OLE가 지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림 파일이나 차트 또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 등을 삽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OLE가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문서의 첫 행 왼쪽에 뭐뭐.로그라고 이렇게 .로그라고 입력을 하면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 시간과 날짜가 문서 하단에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 날짜 삽입 바로가기 키도 있습니다. F5 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메모장 있죠. 이 메모장에서 제가 키보드에서 F5 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날짜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문서의 첫 행이에요. 뭐뭐. 이렇게 점하고 로고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고 불러오면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불러올 때 하단에 표시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연습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연습 그리고 저장. 자, 그리고 문서를 갖다 이제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현재 시간과 날짜가 문서 하단에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메모장 닫고 메모장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메모장 그리고 파일에서 열기. 자, 바탕화면에 연습이라고 있죠. 아까 저장한 거 열기.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서 하단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메모장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요. 메모장에서는요. 글씨 일부분만을 크기나 글자체를 바꿀 수 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죠. 자, 제가 이 부분만 글씨를 크게 조정하겠다. 서식에서 글꼴. 자, 보시면 여기서 28포인트로 해볼까요? 확인. 어때요? 문서 전체가 글씨 전체가 다 바뀌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글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글씨체도요 일부분만 바꿀 수 없습니다. 문서 전체가 다 변경이 된다. 글꼴이라나 글꼴 글자 속성 글자 크기가 아시겠죠? 이렇게 전체 변경이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림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그림판이 있죠. 그림판에서 보시면 비트맵 형식의 그림을 작성, 편집, 인쇄할 수 있다. 그림판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요 비트맵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여기 비트맵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비트맵은요 여러분들 그림을 갖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작은 점으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림을 갖다 이렇게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점을 찍어 가지고 이 점을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보이겠죠. 이게 비트맵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판은 비트맵 형식의 그림을 작성, 편집, 인쇄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한 그림을 바탕화면의 배경 그림으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본 파일 형식은요 PNG이지만 자, 그림판에서 기본적으로 저장하게 되면 뭘로 저장은 된다? PNG라는 파일로 형식이 저장이 된다. 그리고 GIF, TIF, JPG, BMP 파일도 가능하다라는 거 간단하게 그림판에 대해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인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 11은 인쇄 나와 있죠. 인쇄 내에서는 기본 프린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 프린터는 인쇄 명령 시 기본적으로 인쇄하는 프린터를 뭐라고 그런다고? 기본 프린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프린터를 갖다가 컴퓨터에다가 프린터를 여러 대를 설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뭐 삼성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프린터를 여러 개, 뭐 LG 거, 뭐 삼성 거, HP 거, 이렇게 프린터를 3개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잖아요. 그럼 뭐 이 3개의 프린터에 다 나올까요? 아닙니다. 하나의 프린터에서 밖에 인쇄가 안 됩니다. 여러 개의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더라도요, 프린터는 하나의 프린터에 인쇄가 된다. 그렇게 인쇄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프린터를 뭐라고 부른다? 기본 프린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기본 프린터. 기본 프린터는 그래서 인쇄되는 프린터, 기본적으로 인쇄를 수행하는 프린터.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는 하나밖에 설정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프린터는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지만 기본 프린터는 몇 대만, 한 대만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기본 프린터 아이콘에는요, 이렇게 표식,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다, 없다? 삭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봐두셔야 합니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삭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리고 프린터, 로컬 네트워크 프린터 모두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네요. 처음 들어보죠. 로컬 프린터랑 네트워크 프린터가 있었네요. 그죠? 로컬은 뭐다? 여러분들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알겠죠? 내 컴퓨터에, 내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한 프린터,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런 프린터가 뭐다? 로컬 프린터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네트워크 프린터는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다른 컴퓨터. 그러니까 내가 프린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 프린터를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얘기합니다. A, B, C, D 이렇게 있으면 내가 A인데 나는 D라는 사람의 프린터를 쓰겠다. 가능하죠. 왜?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죠. 선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면. 그런 게 이제 네트워크 프린터. 그래서 로컬이나 네트워크 프린터나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인쇄 관리자 사용이라고 있죠. 인쇄 관리자. 자, 인쇄 관리자는 뭐냐? 인쇄가 실행되면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밑에 제목 표시줄 맨 밑에 오른쪽 끝에 보면 시계도 나오고 그러죠. 거기에 작업 표시줄 영역에 알림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되고 이를 더블 클릭하면 현재 실행 중인 인쇄 작업 내용이 표시가 된다. 그러한 인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인쇄 관리자입니다. 자, 그리고 인쇄 관리자를 이용하면 인쇄 대기열에 쌓여있는 문서의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요. 인쇄 관리자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문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1번, 2번, 3번. 그럼 그 문서들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쇄 작업 취소할 수 있고요. 인쇄 일시 중지가 가능하다. 자, 이러한 것들 뭐를 통해서? 인쇄 관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인쇄 관리자에서 인쇄 순서 변경, 인쇄 작업 취소, 인쇄 일시 중지, 요 3가지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번째 있죠.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도 중간에 강제로 종료 가능하다. 인쇄 작업에 들어갔어도 중간에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내용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여러분들 프린터 공유가 있죠. 이 공유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걸 우리가 공유를 시킨다라고 얘기하죠. 한 대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작업을 프린터 공유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런 프린터를 뭐라고 그런다?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설정의 장치 및 프린터에 가서 공유할 프린터 목록을 선택하고요. 거기서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누르라는 얘기죠. 거기서 프린터 속성 공유를 클릭해서 이 프린터 공유라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하면 프린터 공유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프린터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요, 설정의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안에서 고급 공유 설정 메뉴에 서비스를 갖다 추가해야 한다.
이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 서비스라는 걸 선택을 해야지 프린터 공유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요 내용도 이렇게 봐두시고요. 여러분들 프린터 공유하려면 서비스라는 게 추가돼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프린터 공유는 여러 대 설정이 가능하다. 프린터 공유는요, 한 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 프린터는 한 대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프린터 공유는 여러 대 설정할 수 있다. 로컬 네트워크 가능하다. 요 내용. 그리고 인쇄 작업 중인 문서도 중간에 강제 종료 가능하다라는 거 프린터 공유에도요. 프린터 속성에서 공유 프린터 포트 최대 해상도,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용지라든지 스풀 등의 설정 작업이 가능하지만요, 인쇄 중인 문서의 이름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풀이라고 나왔는데 이 스풀이라는 말은 여기 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풀은 저속의 출력 장치인 프린터를 고속의 중앙 처리 장치와 CPU라고 그러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자, 그래서 컴퓨터의 전체적인 처리 효율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행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병행 처리. 병행 처리. 그러니까 어떠한 작업을 같이 수행하는 걸 병행 처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쇄하면요, 인쇄하면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인쇄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한다든지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시죠. 그게 뭐다? 스풀 기능이에요. 동시에 어떤 같은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병행 처리라고. 그래서 컴퓨터의 전체적인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효율성을 더 갖다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풀을 사용합니다. 스풀은요, 인쇄할 내용을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쓰는 하드디스크, 그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CPU는 여유 시간에 인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CPU가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인쇄할 내용을 갖다가 하드디스크 공간에 뭐한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CPU는 다른 작업을 갖다가 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거죠. 여유 공간을, 여유 시간을 주는 거죠. 자, 스풀은 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스풀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자, 스풀은요, 문서 전체나 일부분만을 스풀할 수 있다. 내가 뭐 10장이다. 그러면 이 10장을 뭐 한다? 스풀하겠다. 그리고 10장을 갖다 이렇게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해 놓고 그저 인쇄를 하겠다. 일부분. 나는 첫 번째 장만 스풀하고 인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스풀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스풀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인쇄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CPU가 그 인쇄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알겠죠? 스풀 기능을 쓰면요, 그 대신에 인쇄 속도가 좀 더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인쇄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왜? CPU가 다른 일도 하고 인쇄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인쇄 속도가 당연히 느려질 수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컴퓨터의 어떤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풀 기능을 사용한다라는 거. 스풀이 뭔지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병행 처리다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인쇄와 관련된 내용들 스풀까지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시겠죠? 자, 그리고 필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필기 내용이 실기보다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와닿지는 않은 부분이 있긴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갖다 보다 보면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만 하셔도 합격할 수 있어요. 100점 만점에 60점이 합격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필기는 꼭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계속 시험 보고 공부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수업 듣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